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독한 말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인사들을 두루 겨냥하고 있는데요. 당내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죠. 잠시 후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홍보수석이 무슨 혁신을 해요? 홍보라고 하는 것은 PR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걸 홍보하는 거지. 적어도 뭐가 문제다는 얘기할 수 있어야죠. 예. 네, 지난주 광복절 연휴부터 1일 1말폭탄을 실천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대통령실의 첫 인적 쇄신에 대해서 역시나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혁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건데 신임 김은혜 홍보수석, 지난 지방선거에서 윤심을 얻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바가 있죠.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중인 이 전 대표는요. 윤 핵관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주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혁신형 관리 비대위라는 말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주 비대위원장에 대한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는 주호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항상 주변에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주호영 대표께는 항상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합니다. 주호영 의원님이 혁신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불편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주호영 대표님의 정치 이력 중에 그런 게 있었나? 최근 이 전 대표에게는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지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들의 충고나 조언 역시 듣지 않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 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의도가 대통령하고 대립구도 만들어서 자기 위상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 위상은 이미 대한민국 한 정당의 대표를 지내고 그리고 또 이제 인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이 입을 닫아보자 쪽으로 같이 이제 동감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방향성이 틀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말 그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을 선포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어디서 좀 놀았니? 엄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청년이라는 세대를 공유하고 있죠.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호영-호재의 관계였던 청년 정치인들과도 갈라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이 전 대표를 직격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나서부터인데요. 이 두 사람 친윤이냐 반윤이냐 가는 길이 달라진 겁니다. 당이 비상 상황으로 빠져들게 된 계기, 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란 문구가 담긴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에 대한 생각부터 완전히 달랐는데요.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이런 문자 공개됐을 때 저였다면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 사적인 대화 하다 보면 별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라고 했었다면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장해찬 이사장의 등판으로 국민의힘의 청년 정치 분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 이사장은 본인이 받은 악플들을 캡처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길 가다가 번개를 맞아라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장 이사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강성 팬덤이 청년 정치를 망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개딸과 다를 게 뭐냐라면서 우리 안의 내로남불과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 강성 팬덤이 아니라 연성 팬덤이라고 맞섰는데요. 그 인지도나 인기 팬덤을 무기로 내 말 안 들어주면 나 이 팬덤 들어가지고 윤석열 정부 회방 놓을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위협조의 인식이 느껴져요. 내 말 안 들어?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인식과 태도를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가스통 들고 시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깃발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깃발 불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형 만들어서 태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형의 연성 팬덤입니다. 오히려. 네, 장 이사장은요.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청년 정치인들과도 논쟁을 벌였죠. 이른바 여의도 2시 청년 대 여의도 10시 청년 얘기입니다. 이 전 대표가 비판을 했던 오후 2시에 여의도를 돌아다니는 여의도 2시 청년들이 바로 이 핵관들이다라면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편에 서는 청년들이 여의도 2시 청년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국대 이대남 대변인들. 2년 만에 20억대 재산 신고를 해 돈 걱정 없이 정치만 하면 되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
정치나 방송 말고 대체 무슨 사회생활을 했습니까? 네, 장 이사장에게 지적받은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은요. 오전 10시에 국회 소통관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하는 장 이사장은 여의도 10시 청년이냐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장 이사장의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통관을 쓰려면 국회의원의 명의 그리고 동행이 필요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수행을 맡았던 이용 의원이 장 이사장에게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장 이사장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청년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소통관을 오셔서 발표하는 것,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요. 어떤 본질을 계속 흐리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고요. 주체적인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역시 윤핵관과의 전쟁 이어가고 있죠. 늘 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토요일이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당원 가입의 목적을 적시를 했습니다.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를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쓴 겁니다. 본인에 대한 성상납 관련 경찰 수사에도 이 윤핵관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공유를 했는데요.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었던 분이 감옥에 있는 사람의 주장을 일방 중계하는 것부터가 좀 이상했다라고 했습니다. 윤핵관 특정 의원이 경찰에 수사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그 기사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서 어떤 의원인지 그 기사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윤핵관 중에서도 경찰 출신이죠. 이철규 의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인데요. 이철규 의원은 이 핵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이 의원이 당 전략기획부총장으로 지명이 되자 당시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요. 김 전 최고위원이 이 의원이 이 전 대표에게 막말을 해서 사과를 한 적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의원은 사과를 한 적 없다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세대 간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현장의 증언 이미 확보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핵관 대 이핵관의 신경전, 아니 법정 싸움까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없었고요.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말은 김용태 우리 최고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막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제가 무슨 막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 의원분을 보면서 정말 그 사례를 보면서 요즘 교보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제가 정말 저분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성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식의 정치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면 교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추가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7시에 김성원 의원의 이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 때문에 열리는 윤리위에서인데요. 앞서 윤리위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었죠. 다시 살펴보면요. 당내 정치적 자중질환이 지속되는 것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또 당원이 누구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입장 공개적으로 밝힐 때는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더 이상 품위 유지 위반을 계속하면 추가 징계를 할 것처럼 시사하는 듯한 입장문을 지난주 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윤리가 이준석 대표를 보호 관찰 대상으로 보는 모양이죠. 네,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인이 이 전 대표의 제명 청구서 제출한 바 있다. 오늘 저녁 윤리회가 열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리위에서 갑자기 오늘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또다시 안건으로 올릴지 미지수인데요. 추가 징계 가능성 자체를 애초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점은 공개가 된 바가 있죠. 아니, 그 사이에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아닐 경우도 생각해. 여기 가불성이 있으니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네, 만약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다시 개시한다면 당내 논란은 하나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당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논란의 변수가 있는 상황이죠. 바로 이 전 대표가 제기를 한 비대위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데요. 전주혜 비대위원은 이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요.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일각에선 나왔지만요. 판사 출신 전 비대위원은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봤습니다.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이것은 좀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은 아니다. 이 절차적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자율성보다를 뛰어넘을 정도의 그러한 큰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인사들이 가처분 기각 가능성 연일 언급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이 판사 출신인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 김기현 의원이 말하는 이 기각 언급은 사법부에 대한 장외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본안 소송으로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목적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기각으로 많이 지금 말씀처럼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니 인용되면 당이 망한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참 딜레마 같아요. 이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딜레마 아닌데. 아, 이겨야 됩니까? 나쁜 사람들은 때려잡아야죠. 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미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대포를 쏘고 있지만요. 전선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윤 핵관뿐 아니라 이 청년 정치인들과도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전 대표의 운명, 윤리위 징계,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가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어쩌면 그 결정은 좀 더 뒤로 미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추가 징계, 가처분 신청 운명은 분열되는 청년 정치.